오늘의 컨텐츠는 오마주와 패러디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어디까지나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컨텐츠라서 뭐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마주랑 패러디의 차이를 두고 헷갈려하거나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서 좀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데, 오마주랑 패러디라는 이제 얘기는 사실은 의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이제 뭐 미술, 예술, 뭐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근데 오마주랑 패러디를 원래 하나 더 묶는 이제 표절이라는 말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표절이라는 말은 의뢰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시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표절이란 말보다는 복각이란 단어를 사실 조금 더 많이 봤어요. 요 뒤에 이제 복각이란 단어를 좀 하든지 하고, 오마주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존경심 표출이라는 단어가 일단 먼저 보이네요. 이제 원작자에 대한 리스펙. 그러니까 뭐 패러디랑 좀 상반되는, 코미디하지 않고 너무 가볍지 않은 무게에서 좀 진지하게 그거를 좀 따져본다라고 이제 저는 관찰을 하면 한결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저한테 이제 당연 떠오르는 브랜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얘기하고 싶은 브랜드가 세인트 미카엘. 여름에 한참 뜨거웠죠. 이 세인트 미카엘 티셔츠는 뭐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옷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세인트 미카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택, 이제 자이언트 택과 세인트 택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누가 봐도 요거를 노렸다고 볼 수 있죠. 그 부분과 이제 싱글 스티치, 그 다음에 티셔츠의 어떤 뭐 워싱이라든지 뭐 면의 밀도 뭐 많이 따라 한 것 같더라고요. 뭐 너바나 티셔츠나 뭐 나인인치 네일, 크레드 오브 필스 같은 요런 좀 유명한, 지금 최근에 가장 좀 뜨거웠던 락밴드 티셔츠들을 본인들만의 또 개성으로 이렇게 오마주한 것들을 봤었거든요. 일단 요거는 본인들의 옷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빈티지에 대한 뭐 존경심이죠. 요 분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다든지 현 시대에서 유행하는 어떤 빈티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존경하는 마음인 거죠. 그거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려고 한다든지 뭐 어떤 뭐 그런 가벼운 마음보다는 정밀적으로 좀 따져서 그 원작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는 살리되 자신들만의 브랜드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비틀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비틀었다고 표현을 하면 되나? 뭐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재밌었던 일화가, 제가 후쿠오카에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냥 세컨샵이었어요. 슈프림 팔고 하는 그런 세컨샵이었는데, 멀리서 60년대 카라트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60년대 카라트 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빈티지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 여기 60년대 카라트를 취급하는 거 보니까 완전 세컨샵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올드 빈티지나 좀 아카이브 같은 것도 추구하시는구나 오너가 했는데, 가까이서 봤는데 이제 세인트 미카엘에서 이제 복각을 한 오버롤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인트 미카엘에서 그런 어떤 뭐 오버롤이나 다른 것도 취급하는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펼쳐서 옷을 보는데, 뭐 뭐랄까요, 아시겠지만 60년대나 90년대 오버롤만 당장 하더라도 페인트나 뭐 데미지가 엄청 나잖아요. 그 노동복이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오리지널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어떤 무드가 있었던 거죠, 자신들만의. 그리고 또 이제 떠오른 브랜드가 이제 캐피탈이 또 있는데, 캐피탈 폼이 제가 볼 때는 현 시대 마치 2000년대 한 중후반쯤에 언더커버리즘을 보는 듯한 정도로 최절정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캐피탈 브랜드 옷 중에 데님, 원래 데님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지 않습니까? 자켓 중에서 이제 본 자켓을 좀 예를 들고 싶은데, 그 101과 191 자켓이 있죠. 이제 리의 어떤 오리지널을 이제 자신들 샵에 개성으로 녹여냈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본 로고, 그러니까 해골 스펠 로고를 이렇게 본인들의 개성대로 스티치를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캐피탈에서. 원작에 대한 오리지널의 어떤 뭐 디자인이나 디테일, 뭐 질감이나 이런 거를 하지만은 그걸로 끝내질 않는 거죠. 당장에 191 자켓만 해도 60년대 리나 아시겠지만 안감이 이렇게 빈티지한, 요거를 뒤집으면은 본 로고가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리를 정밀 복각을 했다는 것도 맞겠지만은 제가 실제로 봤는데 지퍼까지 같은 쓴 거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체 문양과 디테일들을 살렸죠. 원작에 대한 리스펙과 자신의 샵의 개성을 잃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디자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저는 그건 오마주라 생각을 합니다. 복각이라고 하면 이제 본판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게 이제 복각이지 않을까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브랜드가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베이픈이고 90년대 이제 베이프를 예를 들고 싶은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베이프가 미국에서 막 래퍼들이 많이 있기 시작하면서 그래픽이나 카모 이런 것들만 좀 크게 응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제 일본에서 노웨어 시절의 베이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니고가 일본 사람답게 데님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다는 걸 제가 이제 오래된 베이프 바지 같은 걸 팔아보면서 느꼈는데, 그 베이프 웸글러 혹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이제 이게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웸글러 블루베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웸글러 블루베리의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죠. 이제 거기에 어떤 디자인들을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따라했지만은 자신만의 어떤 베이프 헤드를 대신에 로고를 넣고 스티치나 어떤 웸글러 가지고 있는 원단의 질감과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만들었지만은, 누가 봐도 이제 그거는 웸글러 블루베리 아니 베이프 제품이란 거를 한눈에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느끼는 오마주는 뭐냐고 하면은, 뭐 원단이나 어떤 디자인들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걸 따라하되 본인 샵에 대한 어떤 개성을 잃지 않는 그런 거는 저는 오마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의뢰에서만 이제 제한되는 얘기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패러디를 얘기를 하자면은, 패러디 사전적 의미는 또 오마주 또 반대입니다. 이제 또뭐 흑살스럽고 뭐 가벼운 풍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좀 코믹하고 좀 가벼운 풍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어떤 뭐 나이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패러디라고 하면은 또 패러디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은 웃고 있지만은 갱스터인 그런 것들로 이제 예를 조금 들 텐데, 슈프림이 있죠.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거의 담당 일진이라고 저는 볼 정도인데, 사실은 슈프림이 90년대 크게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패러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속도 높고 거침없던 어떤 그런 브랜드라는 거를 한 번에 보여줬던 얘가, 꾸레주 로고를 패러디한 슈프림에서도 있었고, 뭐 파타고니아 슈프림도 워낙 유명하죠. 이건 정식 콜라보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파타고니아 로고를 패러디해서 그냥 이렇게 제작을 해서 냈는데, 뭐 말고도 많죠. 모노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옛날에 루이비통 막 이런 거 냈다가 막 고소 먹어서 막,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패러디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패러디를 한다면은 박수를 받는 거예요, 슈프림처럼. 근데 이제 뭐 진짜 대도 안 하면 막 희한한 막 뭐랄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 나이스 이런 거 있죠. 파마 막 옛날에 푸마 이런 거 뭐 들었을 때 웃기지만 끝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데 이제 그런 브랜드가 만약에 뭐 활성화 돼가지고 운영한다 해도 사실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형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스투시에서도 뭐랄까요, 패러디를 좀 자주 했죠. 뭐 제임스 제비아가 스투시 쪽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스투시도 굉장히 이제 모노그램 로고를 많이 카피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자신들만의 뭐 샤넬 로고, 뭐 M5나 구찌 뭐 이런 거 막 로고를 되게 많이 따라했는데, 요거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고 아마 그 후반부터는 잘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잘 못 봤어요. 뭐 버버리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대놓고 막 노바 체크 같은 거는 대놓고 찍어내고, 와 근데 그 시절이라서 가능한 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게 너무 좀 저작권에 대한 진짜 겁이 너무너무 없었던, 그래도 슈프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루이비통이랑 콜라보도 하고 했으니까 뭐 성공한 브랜드죠. 그래서 패러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마주랑 다르게 그 패러디는 말 그대로 좀 가벼운 이미지. 의류에서는 어떤 뭐 프린팅을 따라할 수가 있고요. 프린팅은 뭐 얼마든지 그래픽을 바꿔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투시나 슈프림에서 루이비통이나 구찌에서 내지 않았을 법한 디자인, 그러니까 스트릿에서만 허용되는 어떤 그런 디자인들을 자기 신들의 어떤 티셔츠나 이런 거에서 뿌려냈거든요. 구찌나 뭐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가 푸퍼 이런 거를 잘 저런 식으로 냈나? 뭐 셔츠 이런 거를 잘 냈던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스트릿 브랜드라서 가능한, 이게 패러디인 거죠. 형체만 그대로 프린팅이나 그 로고 같은 것만 이렇게 가볍게 좀 허용할 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거는 누구나 이제 뭐 어떤 디테일이나 뭐 원단이나 이런 것까지는 따져가면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한결 조금 가볍게 이제 그 있던 로고 같은 거를 이제 자신들의 옷에다가 이제 사입을 하는 그런 식이 이제 좀 패러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게 오마주랑 패러디의 차이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게 구찌 스투시라고 하는 2000년대 제품인데, 스투시에서 구찌의 어떤 그 자가드 로고를 그대로 따라와서 이제 자신들의 옷에 디자인해 그냥 낸 거죠. 누가 봐도 스트릿 브랜드의 옷이고, 스투시의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도 구찌가 생각이 난다. 이제 저는 이게 패러디라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말에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썼던 태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시절 스투시가 제가 볼 때는 최전성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합니다. 패러디를 봤으면은 이제 오마주도 봐야겠죠. 원래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웸글러 니고 자켓이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 아침에 옷 되게 잘 입으신 손님 한 분이 이제 그걸 사가셔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2003년도에 나왔던 후자라 히로시가 이끌던 프라그먼트의 전신입니다. 요거는 일렉트릭 코티지라는 브랜드인데, 요 시절
후지와라 히로시가 만들어냈던 40년대 이제 덱 자켓이죠. 이게 그 해군 자켓인데 요게 오마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 오마주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지퍼 같은 거는 정밀 복각까지는 아닙니다. 정밀 복각까지는 아니고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후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오리지널도 이런 후리스는 아니죠. 이제 후지와라 히로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보온성이나 어떤 색감 같은 거를 자신만의 생각대로 배치를 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클 클로스 40년대 이제 쓰던 주머니 같은 것도 이런 걸 보면은 오리지널의 어떤 디테일을 살렸지만은 뭐 밑단 기장이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봤을 때는 오리지널 군복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말 그대로 일본 스트릿 한참 막 그 우라하라 애들이 입고 다니던 그런 스타일의 타입으로 찍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패러디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원단이나 디자인 같은 거를 좀 원작에 대한 리스펙을 가지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게, 요게 또 오마주라고 저는 예를 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복각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래 이제 표절이라는 말을 의뢰에서는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을 때 드렸던 말씀처럼 표절이라는 말은 의뢰에서는 뭐 쓸 수 있죠. 뭐 어느 국내 브랜드가 대놓고 막 발렌시아가나 이런 걸 따라한다는 얘기는 많이 봤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사실. 복각은 오마주랑 되게 좀 비슷한 얘기면서 웨어하우스로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있나? 없네요. 사진을 그냥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거 보시는데, 요게 이제 웨어하우스가 90년대에서 만들어냈던 초기형 이제 웨어하우스 제품이죠. 요즘은 좀 글로벌해진 브랜드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제 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좀 찍어내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정말로 이제 오사카 5 얘네들이 처음 나왔던 90년대 보면은, 이거는 오마주나 패러디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싱과 안에 스티치, 뭐 시대별, 원래 리바이스도 40년대가 다르고 60년대가 다르듯이 그런 시대물을 직접적으로 수집을 해와서 이제 하나하나 연구하는 거죠. 워싱을 베끼는 것까지 탐구에 넘어선 거죠. 이제 요거를 얼마나 똑같이 벗겨내느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디테일은 이렇게 똑같이 살려야 되고 판박이를 만들어내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복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마주랑 차이는 이제 탐구에 대한 깊이를 저는 예를 들고 싶은 거죠.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이미 뭐 몇십 년 전에 나왔던 원단이나 뭐 쓰던 뭐 방지 가공 이런 것들을 그때 그 시절에 공장에 가서만 해야 될 텐데 워낙 노후화되고 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복각과 오마주와 패러디의 세계의 차이는 깊이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뭐가 좋고 나쁘다 이건 없지만 여기까지.